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며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며 위중증이 낮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기존의 3T, 검사, 추적, 치료에서 대규모 확진자 격리자 발생에 대응,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 전략을 전환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오미크론 검사체계 전환에 따라 일반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 키트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고위험군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찾기 꼭 기억해 두세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과 무증상 경증 환자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는데요.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 환자, 면역 저하자가 포함됩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맞게 재택치료 또한 개편되었는데요.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하며 키트는 기존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 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일반 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는 지급하지 않으며 필요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며 필요시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우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테스트기, 면봉,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 필터캡, 폐기용 비닐봉투, 사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의 덮개를 제거하고 거치할 수 있는 구멍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포장된 면봉을 꺼내 양쪽 콧구멍 안쪽 표면에 1.5에서 2cm 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코 속에서 꺼낸 면봉을 검체 추출액이 포함된 튜브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준 뒤 튜브로 면봉을 쥐어 짜낸 후 꺼냅니다. 튜브 입구의 필터캡을 눌러 닫은 뒤 다시 거치할 수 있는 구멍에 꽂아둡니다. 파우치에 포장된 테스트기를 뜯어 평평한 곳에 놓고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에 3-4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이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차례. 약 15분에서 30분 후 테스트기의 결과창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한 줄로 나타나면 음성입니다.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줄이 나왔더라도 안심은 금물.
마스크 착용 등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검사한 결과로는 방역 패스로 인정받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검사 결과가 두 줄로 나타나면 양성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이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해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용한 공간을 환기하고 소독제를 이용해 검사를 시행한 책상 등을 표면 소독하세요. 검사 결과가 시험선에만 나타나거나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은 결과, 재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검체와 키트를 준비해 다시 검사하세요. 사용한 자가검사 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폐기물 비닐봉투에 밀봉해서 검사 결과가 두 줄인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서 코로나19 일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고, 검사 결과가 한 줄인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제품별로 조금씩 사용 방법의 차이가 있으니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월 9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확진자는 증상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PCR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격리 해제 이후 3일간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출근 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의 이용 방문과 사적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격리되는 접촉자는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과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이며 그 외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접종 완료자라면 7일 동안 수동 감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로 외출이 허용되며 격리 기간 중 병, 의원 대면 진료, 의약품 구매 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하나여 허용된다고 합니다. 격리는 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된다는 사실. 그러나 감시 기간에 발열, 호흡기 증상과 같은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잠깐!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 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를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재택치료란 재택치료자는 코로나19 증상 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10일간 집에 머물며 그중 7일간 의료진의 세밀한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중 몸이 아프면 비대면 상담 및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 입원이 필요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대면 진료 및 입원 필요성은 의료진이 최종 결정합니다. 재택치료 키트 수령. 먼저 집 앞으로 배송되는 재택치료 키트를 수령해주세요. 확진자용 건강관리 세트에는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종합감기약,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검정 비닐봉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하루 2번 체온을 측정합니다. 겨드랑이가 젖어있는 상태라면 타월로 두드려서 닦습니다. 체온계의 전원을 켭니다. 체온계 끝부분을 겨드랑이 중앙에 놓고 팔을 붙이고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약 1분 후 삐삐삐 소리가 나면 체온계를 빼고 체온을 확인합니다. 열이 38도 이상 지속되면 응급콜로 즉시 전화주세요.
산소 포화도 측정 방법. 측정 전 손가락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건전지를 끼워주세요. 측정기의 전원을 켭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측정기에 넣습니다. 약 5초 후 산소 포화도 값을 확인합니다. SpO2는 산소 포화도, PrBPM은 맥박을 나타냅니다.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면 응급콜로 즉시 전화주세요. 측정 결과를 하루 2번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에 입력해주세요. 하루 1에서 3회 건강 모니터링 전화가 오면 측정한 체온과 산소 포화도를 증상과 함께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헐떡거리는 경우,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를 하는 경우, 깨어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건강관리용 앱 우측 상단 응급전화 혹은 안내문에 적혀있는 응급콜로 전화주세요. 비상 상황으로 119에 먼저 연락하시게 되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히세요.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 생활수칙. 재택치료 기간 중에는 외출이 금지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주세요. 다시 모두 모이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두세요. 확진 환자를 돌보는 경우 보호구를 착용해주세요. 창문을 열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세요.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은 매일 소독해주세요. 식기류, 수건 등 개인 물품은 따로 사용하세요. 가족 모두 손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하세요. 화장실은 분리해서 사용하되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립니다. 물품이나 배달 음식은 문 앞에 놓도록 하여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택치료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전담 공무원에게 알림이 전달됩니다. 무단 이탈 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 쓰레기는 임의로 배출하지 마시고 일반 쓰레기는 소독 후 지급받은 봉투에 담아 보관해주세요.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는 소독 후 분리 보관해주세요. 일반 쓰레기는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소독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하고 외부 소독하여 배출해주세요.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도 재택치료가 끝나고 다시 소독하여 배출해주세요. 재택치료자 필수앱 사용법. 건강관리용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모바일 앱 사용법.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주세요. 애플 핸드폰은 앱스토어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생활치료센터를 검색하고 앱을 설치해주세요.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중 재택치료를 선택해주세요. 서울특별시를 선택해주세요. 관할 재택치료 전담팀을 선택해주세요.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전달받은 거주지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생년월일 8자리 입력 후 로그인 해주세요. 거주지 번호를 모르거나 로그인이 안 되면 재택치료 전담팀에 문의하세요.
최초 로그인 시 이용 약관에 동의해주세요.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문진 버튼을 누르고 기저질환 여부를 입력합니다. 현재 증상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체온, 산소 포화도 등을 입력합니다. 최근 약 복용 여부와 임신 여부 등을 입력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문진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란 문구가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하루 2번 건강정보 기록을 눌러 건강 상태를 입력해주세요. 측정하신 체온을 입력하고 기록하기를 눌러주세요. 기록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란 문구가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상단 목록을 눌러 혈압, 맥박수, 산소 포화도, 혈당을 입력합니다. 임상 증상이 있으면 입력해주세요. 재택치료 첫날과 5째 날에는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마이 기록 보기를 누르면 입력하신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알림이 뜹니다. 하단에 진료 시작하기를 누르면 1:1 비대면 진료가 시작됩니다. 응급 상황에는 응급 전화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사용법.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주세요. 애플 핸드폰은 앱스토어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자가격리자를 검색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주세요. 앱 실행 후 모든 권한의 허용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중지를 허용해주세요. 위치 및 전화 권한 이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전화, 기기 위치, 파일 모두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사용자 언어 및 국적을 선택해주세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해주세요. 국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택해주세요. 사전에 전달받은 전담 공무원 아이디를 입력하고 격리 유형은 자가격리에서 재택치료로 변경해주세요. 계속해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격리지 주소를 앱에 입력해주세요. 주소 검색 후 정확한 실제 격리 위치에 마커를 옮겨주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GPS 기능이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재택치료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2019년 11월 17일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되고 2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지키기, 그리고 새로운 백신까지 만들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우리. 이번엔 새로운 치료제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팍스로비드라는 코로나 치료제의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게 팍스로비드, 알약으로 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이 약은 코로나 시국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화이자에서 만든 이 약, 현재 우리 정부는 약 36만 병분 정도를 사전 계약한 상태. 빠르면 1월 중순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감기약이나 바카스 사듯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약인 만큼 처방전이 필요하고, 노인,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 증상이 심각해질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의 성인, 그리고 12세 이상의 40kg 이상 소아 환자가 투약 대상인데요. 특히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 코로나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약 복용 방법은 조금 번거로운데요. 독감이나 감기약은 알 하나만 먹으면 뚝딱인 경우가 많지만, 이 약은 한 번 복용할 때마다 분홍색인 니르마트 렐비르 2정과 하얀색인 리토나비르 1정, 이렇게 3개를 먹어야 하는데, 심지어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5일 동안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치료제에 왜 2종류의 약이 들어있을까요? 그건 팍스로비드의 작용 원리를 보면 되는데요.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늘어나지 않게 막는 겁니다. 분홍색 니르마트 렐비르가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억제하고, 하얀색 리토나비르는 약효가 오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즉, 이 약은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가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증과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 환자 2246명에게 임상시험한 결과 5일 이내 투여했을 때 입원 및 사망 환자의 비율이 무려 88% 감소했습니다. 또 알파, 베타, 감마, 뮤, 그리고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죠. 임상 결과가 확실히 좋긴 한데요. 그럼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설사, 오심, 미각 이상과 같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약물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경한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임상 결과도 좋은데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고, 기존에 투약하던 코로나 치료제보다 간편하고 저렴해서 정말로 코로나19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언제든지 이 약의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골칫거리,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심지어 기존 백신도 무력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죠. 또 실제 약 자체의 효능이 임상시험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결과 환자들의 입원 및 사망률이 50% 감소했다던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효능이 추가 연구에서 30%로 떨어진 일이 있었죠. 물론 실제 효능이 다소 낮아도 당장 중증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도달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게 투약할 경우에는 중환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우리 의료 체계에 가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자면 1월 중으로 들어올 팍스로비드는 분명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이번에도 방심하지 말고 약간의 희망만 간직한 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요.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우린 과연 내년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